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66회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병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함께하게 된 SBS 보도본부의 류란 기자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제가 영화 기자를 하면서 SBS FM 라디오와 문화 관련 팟캐스트들을 진행한 적이 있어서 덜어는 목소리를 듣고 내적 친밀감을 느낄 청취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 기자 김수현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 아니 왜 이러세요? 그리고 오늘 정말 너무나 떨리는. 떨립니다. 왜 떠세요? 저 아침에 번쩍 일어나지더라고요 오늘. 나도 어제 준비하느라 늦게 잤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바로 갈까요? 네. 오늘 커튼콜 266회 게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을 따로 소개하는 게 필요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힌트를 드리자면 앞에 모셔놓고 2011년 영화 파수꾼에서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신 이후에 동주, 그것만이 내 세상, 사바하, 시동,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밀수, 전란 등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밑보배, 믿고 보는 배우인데 오늘은 놀랍게도 출판사 대표로 오셨습니다. 네, 배우님이 아니라 대표님으로 불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출판사 무제 박정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식으로. 예. 네.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본업은 배우고요. 오늘은 출판사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 무제의 대표로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출판사 대표로서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박정민이라고 합니다였나요? 배우 박정민. 모르겠습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딱 별 생각 없이 딱 열었는데 막 장문의 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출판사 대표로서 새로운 책을 냈다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그 보자마자 모셔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답장을 했는데 또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놀라운 답장 속도에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 2인 출판사잖아요. 예, 2인 출판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인 출판사였지만 저번 달 직원이 늘었다고. 초까지만 해도 1인 출판사였는데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놔가지고 저 혼자 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정식으로 직원분을 한번 모시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출판사 대표로서 오실 수 있어서 저희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주로 영화 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저는 공연이나 이런 다른 쪽을 하는데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니까 이제 오시라고 해도 되겠다. 영화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는 못 보고 있지만 그래도 나오신 영화 많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출판사를 차리셨는지 출판사 무제의 시작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저기 제가 요즘에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사실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어서 책임감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 그냥 한 거거든요. 저 책방을 운영하고 있을 때 하셨죠. 이제 책방이 좀 저물어 갈 때쯤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심결에 만든 출판사고 사실 책방 사업자로도 책을 만들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어쨌든 제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뭔가 책을 만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서 그건 이미 또 친구의 사업자였고 전체 이제 본인 사업자로 만들어서 그냥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나 만들어 놓자 해서 정말 무심코 만든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 이름부터 정해야 되는데 사업자를 내려면 그것도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아서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너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약간 간지러워하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그냥 제목이 없다라는 걸로 내어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한 1년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출판사가 논 거죠. 네. 출판사 놀다가 제가 2011년도에 인터뷰로 만난 기자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TV조선에 계시고 네. 그 당시에는 톱클래스라는 인터뷰 잡지에 아, 계셨다. 네. 모두가 그렇잖아요. 신인 때 만난 사람들은 조금 더 소중해지고 그쵸. 친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그 기자님하고 친해지게 돼서 네. 처음에는 인터뷰를 하면서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그때 파수꾼 블로그에 쓴 어떤 글들을 보고 글을 좀 줄 수 있냐 한 달에 네. 한 번씩 네. 예, 그런 제안을 주셔서 그 기고를 예, 기고 문의 그렇죠. 네. 기고 문의를 주셔서 일도 없을 때고 하니까 뭐 하겠다 해서 뭐 이제 뭐 그 글들이 모여서 쓸만한 인간이라 네. 책도 됐는데 네. 저 오늘 가져왔습니다. 예. 네. 베스트셀러였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기자님하고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그 친구가 이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좀 동물들로 인해서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써봐라. 나도 뭐 회사 놀리는 거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으니까 네. 둘이 한번 뭘 해보자 해서 그 친구의 이제 책을 만들면서 무제의 방향성이 좀 정해진 거예요. 네. 그게 살리는 네, 일. 살리는 네. 일이라는 첫 네. 책이 만들어지고 네. 내가 굉장히 신임하고 좋아하는 친구의 삶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명하는 어떤 하나의 책을 만드는 게 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어쨌든 사실 그냥 처음에는 귀찮아서 그냥 막 이름 정하는 거 힘드니까 무제라는 이름으로 지어놨는데 그래 어쩌면 이 이름이 좀 이름이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 좀 소외된 것들, 네. 제목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스피커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럼 이왕 시작한 거 이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네. 이제 살리는 일이라는 책하고 무제라는 출판사가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가게 된 그랬군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고 네. 그 작가님도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작가님이고 네. 책을 생각보다 많이 팔아주지 못해 제가 좀 죄송스러운 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무제 출판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역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오늘 가져왔어요. 네. 네. 박소영 작가. 네. 살리는 일. 네. 저는 사실 안 그래도 오늘 질문으로 준비했던 건데 말씀을 주셔서 네. 방금도 그 소외된 존재와 스피커라는 맞아요.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정확히 저희 같은 언론 노동자들이 네. 우리의 직업이나 해야 한다고. 소명의식을 네.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 과소재현된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한테 마이크를 주고 네네. 우리가 스스로 스피커가 되어서 이 목소리를 확산하고 공명시키는 것이 이를테면 목표인 거죠. 설명이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다. 그게 네. 궁극의 목표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쪽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비유 개념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이라고 대표님이 네. 그 출판사를 설명하시면서 그 개념을 사용하실 때 이분은 평소에도 우리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나 보다. 공론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외되고 비추어지지 않은가에 대해서 늘 감각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저는 굉장히 보여지는 직업을 가지고 살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보여져야만 그것이 제 직업의 어떤 성공의 척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거기에 굉장히 함몰돼가지고 나를 알려야 된다라는 그 어떤 나름의 직업의식이겠죠. 왜냐하면 나를 알려야 내가 출연한 영화도 알릴 수 있고 그렇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앞만 보고 좀 달려왔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제 직업으로서 가볼 수 있는 끝지점이 어딘지도 궁금하고 해서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살리는 일 같은 책들을 만나면서 조금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꿈을 배우라는 꿈 혹은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런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주 학창 시절에 굉장히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 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깊게 해보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꿈을 꿨는데 이 직업을 막상 갖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순간 제가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버리거든요. 아무도 그러면 제가 도태되는 순간 제가 직업이 배우더라도 아무도 그 배우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 나한테 급선무는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선은 나를 알려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말, 그러니까 유명해져야 똥을 싸도 작품이 된다고. 네.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걸 잊게 돼요.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 아예 잊어버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주마처럼 되는 거예요. 함몰되는 거예요. 그런 성공이라는 어떤 단어에.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금 돌아보게 된 계기가 이제 출판사를 만들면서 그게 좀 되어줬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잊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듣고자 하는 그 행위가 위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누군가가 바라볼 때는 성공한 사람의 위선, 기만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저의 또 의도나 취지가. 네.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또 이제 거기서 저도 괴리를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계속 방법은 이제 돌아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 계속 찾아보고 네. 틈날 때마다 찾아보고 지금 어떤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가, 근데 관심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가. 네.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큰 책임감도 없어요. 그게 뭐 내가 막 나서서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막 공론화해가지고 막 어떤 변화를 일으키자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제가 지금 요 듣는 소설 천여름 완주를 만든 것도 시각장애 인권의 어떤 장애인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그냥 이런 회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취지를 굉장히 공감해 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기분이 좀 잠깐이나마 좋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만 해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자칫 저 이거 만들 때도 다 만들어 놓고 너무 두려웠거든요. 오지랖처럼 느껴질까 봐. 왜냐하면 그분들이 동의를 받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책 선물하려고 개인적인 동기로 만든 책인데 이게 확장이 돼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책으로 포장이 되어버려서 그리고 저도 제 의도도 그렇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짓을 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공부도 많이 안 돼 있고 여쭤보지도 않았고 잘 몰랐는데 그냥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서 시작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요. 공부할 때마다 되게 두렵고 근데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서 지금 그 갈등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혼자 일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돈을 받고 정말 그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한 편의 영화에 출연을 하는 거라서 제가 실수하면 그 노력들이 다 진짜 허사가 돼 버려서 그게 사실 가장 두렵거든요. 저는 살면서.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해요.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려면 배우를 관두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치열하게 하신다는 방증입니다. 내가 진짜 이 자유를 얻으려면 배우를 관둬야 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먼 훗날.
네, 지금 당장은 제가 관둘 수 없죠. 이 일이 너무 즐겁고 이 일이 너무 좋고 만드는 거에 있어서 행복한데 자유와 어떤 진짜 내가 이런 어떤 한 톨의 실수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지려면 이거는 결국 내가 먼 훗날에 배우를 조금 배우란 직업에서 조금 멀어졌을 때 그때 뭔가 내 또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 만약 그때 제가 출판사를 계속 하고 있다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책은 또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질의 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 중간에서 선을 어떻게 잘 타야 되는가도 항상 고민이죠. 네. 저는 사실 대표님 이런 결의 고민을 한 번 더 엿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유이 역할을 하실 때 그때 인터뷰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 배우님으로서 박정민 대표님이 하시는 어떤 연기나 어떤 것들이 실제 그분들을 잘못 대변하거나 잘못 당사자가 아닌 이상 잘못 그려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게 너무 두려워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비슷한 맥락의 비슷한 맥락, 완전 비슷한 맥락이죠.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도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자칫 잘못하면 그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영화들을 촬영하거나 이제 그런 인물들을 맡아서 연기해야 할 때는 영화가 개봉하면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그 당사자분들한테 미움 안 사고 칭찬받는 게 영화의 흥행보다 저한테 더 중요해요. 물론 이제 제작자나 투자자들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냥 영화에 참여한 한 개인으로서는 그분들한테 큰 무리를 일으켜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에 우선 1차적인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접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의 내상이나 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작품들을 준비할 때 물론 이제 그 두 영화도 한 4, 5년의 갭이 있어요. 기간이. 근데 특히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영화를 찍을 때는 제가 그분들을 관찰조차 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사실 영화를 뭔가 인물을 이제 맡아야 되면 실제 그 인물을 가서 관찰도 좀 하고 뭐 따라할 것들이 있으면 따라도 하고 해서 관객분들한테 그것들을 좀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임무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그분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분들 아예 안 만났어요. 관찰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박정민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여성성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내가 찾아야 된다 내 안에서. 그래서 막 혼자 집에서 여자 옷 입고 가발 쓰고 화장하고 막 이러면서 준비를 했던 것들이 하니까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게 저도 조금 느껴져서 물론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있어서 이런 발언들도 신뢰가 될 수 있겠죠. 네, 저는 어쨌든 여성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다행히 이제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분들께서 되게 재밌게 봤다. 기분 나쁘지 않게 보셨다. 물론 있기도 했겠지만 제 눈에는 사실 많이 안 보여서 그래서 그런 칭찬들 받을 때가 오히려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그렇게 그 당사자들의 반응이 어쩌면 영화 자체 흥행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굉장히 막 걱정도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그 역은 나는 이런 역은 안 해요. 아예 위험 부담 없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 그 역할을 맡을 때는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맡은 다음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그냥 재미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늦게 깨닫는 거예요. 이미 계약금 받고. 그러면 이제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막 대거리를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너무 대상화하는 거기도 하고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이거 그러니까 근데 저도
어느 정도의 감독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거를 고집을 피워서 이거는 막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인권을 지켜줘야 돼요라고 나오는 순간 이제 영화가 재미가 없어져요. 네. 그 영화의 그 목적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서는 또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적당한 선에서 계속 토론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틀린 것들만 수정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그 인물이 저한테 입혀지니까 촬영을 하면서 입혀지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굳이 토론하지 않아도 그도 알고 감독님도 알고 스태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어떤 네. 지점에서 모여요. 그럼 이제 촬영이 수월하게 네. 진행이 되고 또 재밌게 하고 하는 거죠. 배우님이 그런 염려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된 모든 분들이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접근하면은 그들도 느낄 텐데 네. 약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쟤 저거 예민하다라고 이제 모두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네. 그것들은 이제 소중해지는 거죠. 그런 지점들이 모두에게. 네. 그런 역할들을 또 배우들이 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도 선배님들한테 배운 거고요. 네. 네. 이 첫여름 완주 이거 듣는 소설로 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예전에 베리어 프리 영화제 그런 데서 이제 실제로 그 나레이션에 참여하신 적도 네네네. 있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네. 네. 뭔가 연관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연관이 안 됐지는 않았던 것 그죠. 같아요. 돌이켜 네. 생각해 보면 듣는 소설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게 어쨌든 저희 아버지를 네. 위한 것도 있는데 이제 사실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알라딘에서 네. 주최하는 네. 그 진행하는 수리 마술인가? 아무튼 그 음. 오디오북 아 예. 녹음 캠페인 같은 걸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을 정해서 아, 예. 제가 정해서 네. 이렇게 낭독. 예, 낭독하고 이제 그 도서관에 배포를 하는. 제가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이 현저히 적구나라는 네. 거를. 그러게 이거 시각장애인 분들은 책이라는 걸 읽으려면 듣는 수밖에 없는데 점자 복음률이 엄청 낮다는 것도 그때 그렇죠. 알았고. 네. 그럼 듣는 거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데 점자를 제외하고는. 근데 책들이 저도 막 쓸만한 인간 오디오북 신나게 녹음해가지고 네. 막 어디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올려놓고 막 팬분들이 들으시고는 했는데 그게 장애인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그럼 장애인분들은 시각장애인분들은 특히 뭔가 책이 나오면 소문은 네. 듣는데 그쵸. 기다리고 있겠구나. 네. 이거 들을 수가 없겠구나. 누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복지관들이나 뭐 장애인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노력은 하시지만 네.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일주일에도 몇백 권이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제 실태를 조금 알게 되고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디오북을 먼저 만들어서 네. 그분들한테 먼저 들려드리면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제 백방으로 알아본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네. 가능한 것인가? 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작가님은 아직 없었을 테고 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프로세스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이셨어요? 그게 아마 2021년 뭐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2021년 초, 뭐 2021년. 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러게요. 프로젝트네요. 그래서 2022년에 작가님을 모시고 네. 계약을 하고 2년 만에 원고를 받은 거죠. 아. 그러니까 1년 동안 좀 알아보고 네. 또 저도 뭐 일해야 되니까 또 네. 일하다가 다시 와서 또 생각해보고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를 하고 2022년에 네. 김근희 작가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네. 요청과 동시에 포기했거든요. 사실 안 해주겠지. 아. 너무 작은 회사에 김금희 작가님이 굳이 왜 시간을 들여서
책을 써주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했는데 너무 빨리 답장이 오는 거예요. 해보고 싶으시다고. 네. 2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네, 다른 책을 다른 책 만들 뭐 어떤 생각도 안 하고 네. 이것만 우선 기다리자라고 하다가 거의 뭐 첫 책하고 두 번째 자매일기 나오는 게 거의 4년 정도 간극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사실 유령 페이퍼 컴퍼니 같은 4년 동안 그때 사무실도 운영 계속 하셨어요? 너무 작은 사무실 그냥 월세는 그러니까 이제 주소진이 있어야 되니까 네. 정말 거의 출근 안 하는 사무실 있잖아요. 해놓고 집에서 일하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네, 듣는 소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작가님께 의뢰드리고 수락하시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 또 계속 본업을 하다가 네. 작년에 이제 원고가 와서 이제는 진짜 일어서야 할 때다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저는 근데 그 김금희 작가님이 그 제안에 오케이 하셨을 때도 환호를 지르셨겠지만 원고를 받고 더 환호를 지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네. 저도 제가 그거를 지금 뉴토피아라는 드라마 촬영장에서 받았어요. 이게 막 진짜 벌벌 떨리는 거예요. 너무 읽고 싶은데 촬영장이니까 읽지는 못하고 진짜 핸드폰으로 조금씩 쉬는 시간에 진짜 앞에 한 3페이지 정도 읽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막 궁금하니까 진짜 촬영 끝나자마자 숙소 가가지고 이제 막 차차차차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요. 이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게 무슨 복인가 싶었어요. 이게 이래도 되나? 이거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되나 이 원고가?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래서 이제 차분히 촬영 그 주간 주차에 있는 촬영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차분히 읽는데 이제 막 떠오르는 거죠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이제 그 누구 캐스팅을 해야 되나.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꼬셔야 되니까 작가님을 그 메일을 한번 열어봤어요. 제가 유명 배우들을 섭외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첫 메일에. 그리고 약속 지켜야 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이제 제가 살아온 15년 동안 배우 생활하면서 쌓아온 인맥과 그걸 내가 테스트해 볼 테다 이거.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야 여기서 이제 이건 테스트다. 나에게 있어서도 과제다 이거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배우들 중에 누가 가장 어울릴까를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제 뭐 고민시 배우도 떠오르고 도훈이도 떠오르고 염정아 선배님 이렇게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그 배우들의 얼굴로 읽으니까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럴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한국 소설 읽을 때 배우들 얼굴 생각날 때 있잖아요. 아니면 제 옆에 누군가가 생각나거나. 이제 그 표정들과 그 연기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이제 더 재밌고 이거는 캐스팅을 우선은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림이 그려진다. 한 명 한 명 이제 섭외를 했는데 제가 어딘가에서도 얘기했지만 놀랍게도 제가 떠올렸던 그 모든 배우들이 다 와주셨어요. 캐스팅 성공. 그러니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그래서 막 그 수락하는 메시지들도 너무 감동적이고 정화 선배님도 정민이가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미안한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진짜 재능 기부거든요. 이게 약간 반강제성 재능 기부예요. 사실 제가 돈이 없어서 출판사가 돈이 없어서 그거 돈 다 맞춰서 드리면 폐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분들 그런데 제가 돈 드린다고도 해봤어요. 단돈 몇만 원이라도 거마비 기름값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다니까 주지 말라고. 이게 다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안 줘도 된다. 그래서 다들 자기 돈 내고 오신 거예요. 사실상 기름값이라도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 라인업들이 정해지고 제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최양락 선배님 한 분. 그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죠. 최양락 선배님은 이거는 최양락 선배님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이 사투리를 읽으면서 저도 충청도가 이제
사실 뭐 제가 고향 충청도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 네이티브라 그 뉘앙스를 너무나 잘 알겠는데 이 뉘앙스를 살리려면 그러니까 사실 사투리보단 뉘앙스거든요. 그 충청도 특유의 바이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최양락 선배님밖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유머와 이 뉘앙스와 이런 것들을 살려줄 사람이. 그래서 대뜸 전화한 거예요. 정말 대뜸 문자 보낸 거예요. 그분 제가 문자했을 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장문의 문자가 오니까 약간 읽기 귀찮으셨던 것 같아요. 전화를 그냥 주셨어요. 누구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정민이라는 배우인데요. 뭐 그래서 근데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책을 만든다. 네. 누가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 그래서 뭐 고민시 배우도 나오고 뭐 김도훈 배우도 나오고 염정아 선배님도 나오고 하니까 염정아 선배님에서 꽂히신 거예요. 또 그 시대 최고의 아니 염정아 같은 그 위대한 배우가 나오는데 내가 해도 되냐고. 그래서 선배님이 해주셔야 이게 완성이 된다. 저는 선배님이 아니고는 이거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좋은 일 한다는데 가야죠 하고 알겠다고. 근데 몇 살이네요 저보고. 그래서 38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 또래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그맨 중에. 누구 말해야 돼?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장도연 누나 정도 바로. 되는 나이, 그 또래 정도 되는 나이. 도연이 알겠습니다. 뭐, 알겠고 그 사진 하나만 보내봐요. 그러는 거예요. 뭔가 면접 보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셀카를 찍었는지 프로필 사진을 보내드렸는지 아무튼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제서야 알겠다고. 나 동주도 받고 밀수도 받고 막 훌륭한 배우네 하면서 뭐 아무튼 저희 매니저랑 시간 조율 잘해가지고 곧 봐요 해서 섭외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녹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요? 네. 이 타임에 들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참 천여름 완주가 대략 어떤 내용이다. 그럴까요? 네. 한번 언급을 할까요? 네. 천여름 완주는 이제 주인공 손열매가 그 친한 언니 선배 고수미에게 이제 사기를 당하고 돈을 떼어 먹히게 되는데 이제 그 와중에 같이 살던 집 보증금에서 이제 월세도 빠져나가고 결국엔 쫓겨나게 되고 설상가상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면서 본인의 직업인 성우의 굉장히 치명적인 증상인 목소리가 떨리고 제대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증상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찾아야 되겠다 고수미를 결심을 하고 고수미의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거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고수미는 그 마을에 완주 마을 그 고수미의 고향인 완주 마을에 고수미는 없고 수미 엄마만 그 집을 지키고 사시죠. 항암 중이시고 장의사를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수미 엄마는 열매에게 마치 딸을 대하듯이 자고 가라 밥 먹고 가라 하면서 그 집에 머물게 하죠. 마치 하숙의 형태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머물면서 옆집에 사는 불량 청소년 반항기 어린 사춘기 중학생 소녀도 양미도 만나게 되고 귀농한 배우 정혜라도 만나게 되고 뭐 이상한 이장님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힐링을 좀 하죠. 치유를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 중심에는 산속에 사는 어적이라는 청년이 있고 그 인물이 조금 수상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조금씩 다가가다가 겪게 되는 이제 열매의 어떤 성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양락님이 그 열매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고 어렸을 때 열매의 꿈에 가끔씩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꿈에서 열매에게 응원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가끔은 옳은 말 듣기 싫은 말도 하시면서 열매의 어떤 그 열매가 누군가가 필요할 때쯤에 마치 어저기처럼 할아버지가 꼭 꿈에 나타나서 무언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들이 열매한테 크고 작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럼 뭐부터 들을까요? 그 할아버지부터 들어볼까요? 손여름과 할아버지. 손여름이라고. 손여름 써 있어요. 내가 잘못 쓴 거야.
그 제가 손열매를 딱 보자마자 나도 사실 나도 피아니스트 손여름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이게 교양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너무 비슷해서. 맞아요. 네. 그러네요. 저 지금 처음 들어요 그런. 그래요? 손여름.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다가 이걸 잘못 썼네. 저는 소설 그러게 제목도 천여름 안주인데 열음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한글 이름이라고 들었거든요. 손여름 씨한테.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공통점. 저도 계속 그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렇죠. 손여름 씨한테 책을 한번 보내드려요. 네. 진짜. 네. 제가 연결시켜드릴게요. 네네. 한번 그냥 정말 홍보의 목적이 아니라 저 오늘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재밌게 읽으실 그럴 수도 것 있겠다는 같아요. 생각이 책 되게 좋아하고 글도 잘 써요. 맞아요. 손여름 씨가. 하지만 손여름이 아닌 손열매와 할아버지가 나오는 부분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이고, 이 봄이 되니까 나무들이 지짝 찾으려고 꽃가루 편지를 날려쌌네. 아이, 근데 열매, 너는 또 그 물구자는 영화인겨? 이? 할아버지가 춘밀미를 어떻게 하는가? 걔들이 내가 가게에서 눈 감고 있다고 진짜로 사랑맹치로 알고 있었나 봐. 아예 산 손상 취급을 했나 보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할아버지 타입의 영화가 아니니까 그렇지. 할아버지는 그 마스크 좋아했잖여. 내가 그 비디오 테이프도 안적 갖고 있어. 거기에 비디오 테이프가 없을 것인데. 예? 빈통이요? 아이고. 열매야, 할아버지가 예부터 정이 많고 참 사랑에 약한 사람이었어. 젊었을 적에는 애심, 로마의 휴일 이런 거 보러 명보 시네마에 꽤나 싸돌아다녔지. 띠에비가 비디오 가게를 한 곳이 집안 내력인겨. 그래서 결국 열매 네가 영화배우가 됐잖아. 참, 할아버지는 요딴 유전자를 물려줘 놓고 영화배우를 말하면 어쩌는가? 아니 하늘나라 가서 그런가? 전보다 더 뻔뻔하시네. 텔레비전에서 목소리가 나오든 머리카락이 나오든 뭐래도 나면 그게 배우지 못하는겨. 누가 들을까 두렵네. 일 없슈. 열매, 너 힘 좀 내야지 안 되겠다. 응? 근데 여기서 뭐 하는겨?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면은 성장대에서 누워있는 나는 어찌 되는겨? 눈코 들 새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지금 빚 받으러 와서 이 집 일을 봐주고 앉았네. 부처요. 할아버지,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은 나도 노인이 되어 있을 것 아닌가? 나는 얼른 늙고 싶네. 그게 무슨 소리여? 젊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안 늙어봐서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나는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젊은가 모르겠어. 젊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냐? 길가에 나뭇잎도 새로 난 잎사귀가 최고 이쁜 잎사귀고, 이 시멘트 공구리도 갓 양생한 시멘트가 가장 단단하고 잘난 시멘트인겨. 근데 어째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열매, 너는 할애비가 네 이름을 왜 열매로 지은지 정녕 모르는겨? 참, 나무가 내놓은 가장 이쁘고 잘난 거라 그렇게 열매로 지은겨. 이쁘긴 뭘 이뻐. 잘나긴 뭐가 잘났다는겨. 나는 이렇게 병들고 아픈디 할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지 안 이뻐. 하나도 안 이쁘단 말이여. 손열매는 발버둥 치다가 플라스틱 의자에서 쿵 하고 떨어졌다. 흥미진진해요. 너무 재밌어요. 네. 녹음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녹음하면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따로 다 혼자서 그죠? 녹음을 하셨고 네. 초반에는 그래서 녹음된 목소리가 없으니까 제가 밖에서 계속 같이 연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냥 근데 정말 같이 연기했을 거라는 상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너무 호흡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서 초반에 연기하시던 분이 좀 불리해요. 그러네요. 그 저의 의도가 있으니 어쨌든 저도 그 의도대로 연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저도 열연을 펼치는데 어쨌든 제 목소리를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불리한데 아무튼 뭐 명배우, 좀 쌓이면 이제 훌륭한 배우들이시다 보니
이제 그분들이 잘 해내시면 사실 그 목소리만 들으면 나중에 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나와요. 그죠. 네, 자동으로 네, 그냥 네. 그 사람의 뉘앙스가 네. 다 들리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쭉쭉 해서 같이 녹음한 거는 어적이랑 손열매만 같이 녹음을 했고 아니면 어적이 손열매 양미 같이 나오는 네, 씬만 네. 같이 녹음을 하고 네. 그리고 양미 친구들 알죠. 그 아이들은 이제 어쨌든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좀 같이 이렇게 예. 해서 원래도 좀 친한 친구들 네. 섭외해가지고 그 친구들도 너무 녹음 분이 있었잖아요. 네. 너무 연기를 잘하던데요. 너무 잘하죠. 맞아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네. 그 아이들 부분이에요. 아. 왜냐하면 물론 다 너무 잘하고 좋죠. 근데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 네. 아이들 연기가 얼마나 좋겠어라고. 왜냐하면 이게 또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목소리로만 연기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내 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구현해내고 잘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주문만 하면 무슨 코딩한 것처럼 빠바박 나오니까 네. 그때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제 뇌리에는 그냥 충격으로 좀 남아있어요. 그 아이들 3명이서 같이 녹음했을 때. 그러실만 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미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네.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아역 배우인가 봐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 제가 연출했던 단편 영화가 하나 있는데 반장 선거. 예, 반장 선거라는 네. 영화에 네. 그 친구 거기서 오디션 나왔었나요? 예, 네. 근데 이제 오디션 영상을 보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4학년이니까 너무 조그매. 그러니까 그 5학년, 6학년 되는 애들하고 그 발육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한 역할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연기는 잘하는데. 네. 그래서 근데 막 캐스팅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냥 맨 앞에 앉혀놨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혼자 막 또 자기 혼자 어떤 연기를 막 하면서 자기 커트를 가져간 게 있어요. 영화 찍을 때. 다시 봐야 되겠다. 네. 그 마지막에 그 이노가 이렇게 마지막 교실 혼자 남았을 네, 때 네. 학생 2명이 이렇게 너 집에 안 가?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여자애. 예.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배우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마침 딱 중학교 1학년이 됐더라고요. 그쵸? 작년에. 네. 그래서 부탁을 좀 했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건 그 친구 너무 순수하고 착한 애예요. 네. 너무 맑은 애라서 이런 될까 이거? 네,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데 네. 그 친구가 계속 카카오톡으로 녹음한 거 자기가 연습하는 걸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감독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 거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좀 놀랬어요. 그래서 그만 연습해도 되겠다. 그만 보내 이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녹음실에서 만났는데 녹음실에서가 진짜 압권이었어요. 저는 막 그 대사 중에 욕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너무 잘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아이가 아닌가? 내가 이 아이를 좀 잘못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전시하는데 저희 웬만하면 인물 사진을 안 넣고 다 풍경 사진이나 마을 사진으로 좀 채워놓으려고 했는데 그 친구 사진을 꼭 넣어놓고 싶어서 따로 만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요? 네. 사진은 그러면은 누가 찍은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번에 전시회 때. 뭐 풍경 이런 거를. 그럼 어디 진짜 거기 동네 가서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마침 또 그 친구가 그 김포에 살아서 김포에는 곳곳에 녹지들이 있다. 맞아요. 그 개발되지 않은 녹지들.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기서 만나자. 거기서 찍은 거죠. 그럼 풍경도 찍고 그 네, 이제 풍경들은 이제 막 지방 돌아다니면서 찍었고 그 친구 찍을 때는 또 이것도 사실 돈을 못 주는데 그렇죠. 멀리 오라고 또 네. 이것도 민폐니까 집 근처에 잠깐 시간 1시간만 내달라요. 네. 직접 찍으셨다고요? 네. 사진도. 2인 출판사. 정말. 그럼요. 하실 일이 많습니다. 다 아껴야 되는데 이거 돈을 다 아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대화하는 장면도 잠깐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손열매가 그래서 그 고수미 엄마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밖에서 이제 애들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날 손열매는 자면서 생각했다.
어쩌면 월세 6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수미 엄마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자기에게도 그런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양미야, 학교 가자. 열매는 눈을 번쩍 떴다. 이 평화로운 공기를 누릴 조금의 행복도 왜 저 아이들은 주지 않는가? 정작 양미라는 애는 학업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열이 올랐다. 이제 세입자로 눌러앉은 판국에 저 소란을 알람 시계처럼 매일 들어야 한단 말인가? 야,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 안 됐어. 너 없으면 안 돼. 간디, 야, 나마스테. 나 오늘 학교 안 가. 어제 읍내 갔다 와서 피곤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소음을 피해보던 열매는 눈을 번쩍 떴다. 어제 어저기가 양미라는 애가 버스 타고 나간다고 한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어디 갔다 왔는데? 어제 외출은 외출이고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떴잖아. PC방 가서 게임했겠지 뭐 했겠어. 야, 우리 먼저 가자. 부티, 너 다 들린다. 언니 PC방 안 갔다. 미래를 도모하는 건설적인 일 했다. 야, 뭐 했는데? 니네가 알아서 뭐 하게. 너는 러시아 가고 너는 인도 가라고. 야, 너 진짜 학폭으로 찔러버린다. 너 그런 거 있으면 앞날에 도움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팅밖에 하지 마.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너무 대박. 재밌죠. 네. 여기 나레이션은 그러면 전문 성우. 네, 유정우 성우라고 네. 이제 그 저 윌라에서 네. 활발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성우님이시고, 네. 제가 윌라 그 오디오북을 몇 개 들어보면서 어떤 분이 가장 잘 어울릴까 예. 네, 하다가 말씀을 드렸고, 네. 흔쾌히 또 해주신, 사실 제일 고생하셨어요. 거의 10번 가까이 오셨거든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네, 분량이. 제일 분량이 제일 많고, 음. 그리고 초반에는 대본 그 원고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뉘앙스들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계속 녹음하고 하다 들어보고 보니, 편집하다 네. 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배우들은 어쨌든 대사들이 짧고 뭐 어떻게든 뭐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서술 부분은 재녹음을 안 하면 그러네. 이것도 잡아내기가. 예, 이게 완전히 뉘앙스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본 녹음만 해도 한 4-5번 오셨는데 심지어 제가 라트비아에 한 100일이 있었거든요. 영화 촬영. 예, 12월부터 네, 3월까지. 휴민트. 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계속 이걸 전달받아서 듣잖아요. 편집한 걸 들으면 죄송한데 성우님한테 다시 오셔가지고 이 부분만 좀 녹음 좀 그렇게 해서 진짜 10번 가까이 오셨을 거예요. 마지막 녹음, 저희 마지막 이거 이제 진짜 납품해야 되는 날 전전날인가까지 오셔서 그때까지. 예. 몇 개를 녹음을 다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못난 탓인 건데 제가 미리 좀 이렇게 했으면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5시간짜리 책이잖아요. 네. 놓쳐요.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 또 이게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또 이왕 하는 것도 네, 좀 네. 잘하고 싶으니까 그냥 실수를 최소화하고 싶으니까 또 네. 작가님 고생시키고 좀 그런 게 있었죠. 아니 성우님 고생시키고 좀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처음에 그 성우 네. 이 역할을 배우님이 하실 뻔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사연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작가님께서 네. 어저기를 저가 했으면 좋겠고 김금희 작가님이 네. 어저기의 서술로 갔으면 좋겠다. 어저기의 목소리로 서술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게 소설의 의도랑 조금 닿는 게 있어요. 어저기는 사실 어떤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 존재고 늘 이렇게 제 3자로서 지켜보고 있는 어떤 그렇죠. 존재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맞닿을 수 있는데 우선 저는 거기서 뭘 반대했냐면 작가님께 내가 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내 얼굴을 떠올리면서 볼 텐데 막 민시가 그 열매가 뭐가 이렇게 잘생겼나 뭐
뭐가 이렇게 뭐 어. 잘생긴 리트리버 같나 막 네, 이런 네, 말들이 네, 맞아요. 묘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매칭하기 무슨 시작하죠. 소리야? 뭐야, 이제.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자의식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막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적인 내가 하면 안 된다. 어적이는 누군가가 상상을 했을 때 그 얼굴을 상상했을 때 납득이 되는 배우를 그럼에도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럼에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해야 이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네. 이질감이 없다. 딴 생각 들어오는 순간 이제 모든 영화나 소설이나 이게 제동 걸리는 순간 이제 다시 들어가려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 얼굴로 제동을 걸 수는 없다. 아니 너무 겸손한 말씀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겸손함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누군가를 써야 한다.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서술을 내가 읽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보는데 네. 배우가 더빙했을 때 네. 성우가 더빙한 것보다 못할 때가 그쵸, 있어요. 그쵸. 예. 보통 그래요. 그리고 네. 그건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맞아요. 그런 거죠. 그 연기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죠. 예, 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익숙하지 않아서 서술은 제가 읽으면 이 오디오북의 전체가 다 무너진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성우님을 캐스팅을 해서 성우가 연기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성우님한테 여기선 속삭여 주세요. 여기선 좀 능청맞게 해주세요. 여기선 그래서 연기를 디렉션을 드리고 네. 어쨌든 서술 부분은 성우가 읽어야 된다. 네. 그래서 작가님한테 말씀드리고 작가님이 좋다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출연하셨잖아요. 어떻게 캐스팅하셨습니까? 이제 그것은 자신을 캐스팅. 제가 이거 이 역할은 네.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면 욕 먹는다. 사실 실제 실존 인물이니까.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그 실존 그거보다는 이제 네. 분량적으로나라도 분량도. 예, 네. 와서 이것만 해주 이거 진짜 20분이면 하는 건데 네. 이거 해주고 가세요라고 하는 건 유명한 배우들을 모셔놓고 네. 나 이거 하라고 부른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랑 정말 친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저랑 정말 친한 배우들이 사실 그렇게 해주고 간 거거든요. 뭐 네. 김준한 배우, 임성재 배우, 뭐 류현경 누나 네. 이런 사람들이 네. 다 그렇게 해주고 간 거거든요. 사실 그거 할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이거는 심지어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맞아요. 역할이어서 욕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을 거면 내가 먹는 게 낫지. 네. 내가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려고는 하겠지만 만약에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욕 먹는 게 맞지. 이거는 도와준 사람 욕 먹이면 이거는 너무 그래서, 큰 민폐다. 네. 네. 저희가 그분 성함을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안 했죠. 네. 네, 고 신해철 선배님의 맞습니다. 연기를 네. 제가 이제 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녹음본에 제가 신해철 선배님을 좀 따라했어요. 고스트 스테이션을 들으면서 네. 또 위에서 꺼내. 그렇죠. 네, SBS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 말투들을 막 네. 좀 들으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퉁명스럽지만 그 메시지는 좀 따뜻하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하다가 그렇게 녹음했어요 이미. 녹음 다 하고 네. 이제 배포해야 되는 날짜 이제 다가오고 편집을 쫙 해놓고 5시간 정도 편집을 했는데 쭉 듣는데 네.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근데 저는 제가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 거예요. 마지막 날 다시 해서 이거 조금 그냥 내 말투로 하자. 좀 진지한 박정민 버전으로 네, 네. 그냥 하자. 이거 괜히 선배님 따라했다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아예 재녹음을 다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궁금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또 그러시죠. 아니 왜 하나도 안 똑같냐. 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 불러야 되나? 네. 그런 분들까지도 막 생각하다가 그게 더 신뢰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냥 이건 진정성으로 간 수밖에. 네. 맞아요. 네. 네. 어린 수미와 대화하는 그러니까. 장면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장면. 예, 너무 맞아요. 중요한 네, 장면이라서 중요하죠. 네. 그거는 그냥 제가 그냥 제작자가 하는 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니까 연기라는 게 그래서 한 거죠. 아 너무 재밌는 이야기. 커튼콜 266회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부로 이어지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골라 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 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